첫 번째 가보죠. 예,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입니다. 자, 오늘 오전 부산 기장의 한 최고급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또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있었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좀 전해주시죠. 자, 오전 10시 51분경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상반기 개관을 한다고 하고요. 부산의 기장에 있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인데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자 6명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사장이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인데 이 수백 명이 내부 작업도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야. 소방본부가 왔을 때 그때 아주 불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고요.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설정해서 진화한 지 2시간 만에 오후 1시 34분에 진화를 성공했다고 하긴 합니다. 다만 연기가 많이 차 있었고요. 그래서 또 가연 물질들이 많아서 대피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인테리어 그것 때문에 이 불이 급격히 이제 확산된 걸로 추정되고 내장재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부산 경찰청이 전담팀 구성해서 수사를 좀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안타까운 또 화재 사고였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예, 하늘이 눈물의 발인입니다. 이어서 또 무거운 소식인데요. 고 김하늘 양 짧은 생을 살고 오늘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발인식이 진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김하늘 양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유가족과 선생님들도 참석해서 고인을 배웅했고요. 또 수많은 추모객들도 손편지를 남기면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고 김하늘 양의 유해는 대전 추모공원에 봉안이 됐고 건양대 병원에서는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약 3천만 원의 장례 비용을 일체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가해 교사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면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도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아직도 회복 중에 있다는 이 가해 교사 명 씨. 야, 그런데 이상 행동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또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질병휴직에 들어갔다가 본인이 얘기를 해서 복귀를 했는데 가족과의 불화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달 초 학교 돌아와서 책상 위에 칼이나 가위나 청테이프를 놓아서 동료들이 그걸 치웠는데 치우면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심지어 교무실에서 커터칼로 드르륵 하는 소리를 반복해서 냈다고 합니다. 청테이프도 반복해서 뗐다 붙이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고 동료 교사가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화면 모니터만 응시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지난 5일 날은 그 컴퓨터를 파손시켰고요. 다음 날은 동료 교사하고 또 갈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 부서진 컴퓨터가 저거군요. 파손시킨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 날은 교사가 말을 거니까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면서 또 이렇게 싸웠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결국은 출근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런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일단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압수수색 다 했습니다. 더 분석을 하고 한편 프로파일러 5명도 이 현장에 투입해서 범죄 행동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담배 한 개비까지 농락입니다. 자, 믿었던 손님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고양이 카페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카페 입장료를 계좌이체한다는 말에 자, 이 사장님이 직원분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보면서 이거저거 막 주문을 해.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어. 아이고, 제 계좌가 묶였어. 이체가 안 됩니다, 사장님. 자, 사정을 들은 사장님, 만약한 사장님. 아우, 그러면 일단 들어오세요. 왠지 느낌 싸하지만 그렇게 저렇게 한참 양이들 옆에서 행복한 시간을 또 막 만지작 쓰다듬고 하면서 이놈저놈 쏟아주면서 막 행복한 또 시간을 보내. 일단 양이들은 눈치챘어. 자, 그런데 말이죠. 사장님 계좌 이체할게요 했는데 하면서 가는가 하더니 다시 돌아왔어. 근데 사장님 혹시 담배 피우세요? 라는 말에 사이좋게 사장님과 가게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주랭랑 친 것도 아니고 같이 담배 피우러 나갔다면 문제가 없을 것도 같은데
네, 지난 10일 오후 경기 화성시에 있는 고양이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뭔가 고양이들이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놀고 싶었는지 뭐 와서 막 제 계좌가 결제가 뭐 이체가 안 되게 묶여서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우체국이 영업을 하질 않아서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믿고서 그럼 들어가서 고양이들하고 놀다가 나중에 계좌 이체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2만 원어치 뭐 간식도 사고 자기 음료수 사고 이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있다가 이체하겠다고 나가면서 그냥 뭐 담배도 한 커피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같이 나갔어요. 아, 담배까지 빌려서. 그러니까요. 거짓말을 할 거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저렇게까지 거짓말하면서 고양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네, 그죠? 그러고 나서 우체국에 들어가는 걸 보고 사장님은 계좌 이체하려니 하고 믿고 들어오셨는데 지금까지도 계좌 이체는 없습니다. 아, 세상에. 저 연기를 하려고 우체국까지 가는 연기를 했어. 자, 그런데 팀장님, 보통 먹튀들은 저희가 자주 전해드렸지만 보통 혼자 담배 피우러 나간다고 했다가 도망가는데, 아, 그래도 이 인간은 담배까지 같이 빌려서 피우고 튀었습니다, 세상에. 그렇습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남성이 담배를 빌린 거에 대해서 무롱당했다고 생각해서 괘씸하고 화가 났는데, 더구나 카페를 이용할 당시에 본인의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고 하면서 가게에 있는 보조 배터리를 빌려 간 거예요. 그런데 보조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카페 사장을 기망해서 재물을 편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카페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남성이 상습범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가게도 피해를 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불황이라서 자영업자가 힘든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 되겠냐라면서 아쉬워했는데 자영업자분들 힘듭니다. 이런 행동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예, 까칠한 장인어른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때문에 너무 괴로운 50대 남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2년 전에 만나서 5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살림을 합쳤어요. 아내는 외동이고 일찍 사별한 장인어른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틈틈이 처가에 가서 장인어른을 챙겨드리는데요. 그런데 유독 저에게만 잔소리를 하세요. 집에 들어가면 바닥과 얼룩을 다 닦고 난 걸레를 주시면서 발을 닦으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발이 더러워지니까 제가 발 닦고 와서 괜찮아요 하고 말씀드리면 그 발로 집안을 돌아다니기만 해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최근에는 장인어른 생신을 맞아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요리하는 내내 주변에 기름 튄다, 채소는 그렇게 써는 게 아니다, 정리하면서 요리해라 이러시면서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온이 영하인 날씨인데도 보일러를 절대 안 트세요. 요리하다가 발이 시려서 동동 구르고 있어도 못 본 척 하시더니 나중에야 방석을 슬쩍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못마땅하신 건지 아내한테 얘기를 해봐도 아내는 아버지 나이가 많으시잖아, 당신이 이해해줘 라고만 하더라고요. 앞으로 감당해야 될 걸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제가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늦은 나이에 천생연분처럼 잘 맞는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마음에 걸려요. 더 늦기 전에 도망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사위입니다. 아니, 장인어른 제 나이도 이제 50입니다. 별이 5개. 아니, 100년 손님까지는 아니어도 사위 어려운 줄도 좀 아시고 제 나이에 맞는 대접도 해주셔야죠. 걸레 발을 닦으라뇨. 제발 무 좀 한번 걸리지 않은 깨끗한 발입니다. 무남동녀 외동딸 아까우신 건 알겠지만 상의 봐서라도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솔직히 동그라미. 이 구도 좋습니다. 오늘 좋아요. 자, 다음 장인어른이에요. 뭐 별이 5개니까 나이 대접을 해줘. 내가 목말이라도 태워주리. 이봐 김서방, 난 8개야. 아이고 참, 이 나이에 할애비 혼자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살려면 얼마나 부지런하고 아등바등 해야 하는지 자네 알긴 아는가? 이것도 다 자네랑 상희한테 짐되지 않고 살려고 이러는 거야. 이거 수렁털이구만 X입니다.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방송은 솔직하게 하셔야죠. 이
어르신도 좀 까칠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오늘 고민하시는 이 고민남도 까칠하신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은 이 어르신이 물론 피곤하시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8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혼자서 살림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아끼셔가지고 막 보일러도 안 트시고 막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사실 고마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막 여기 와서 병원 가자 뭐뭐 해달라 이러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근데 이게 정말로 못마땅하시고 또 나아가서 제가 X를 크게 들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더 아깝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50이 남은 나이에 지금이라도 도망갈까요? 저도 거기서 아니. 귀가 쫑긋했어. 좀 이상하세요. 이 50이 넘으셔서 정말 아내가 그렇게 예쁘셔가지고 사셨으면 행복하게 사시고 아버지도 좀 품으셔야 되는데 내가 아깝다 그런다. 제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될까요? 네. 자, 박 변호사님. 네, 도망간다는 게 이제 이 장인에서 도망간다는 건지 뭐 이혼이나 좀 더 큰 거로 생각하는지 뭐 저는 뭐 두 개 다 좀 보고 이렇게 제보를 했다면 그 측면에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혼자 좀 오래 살아왔고 그 삶의 어떤 스타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뭐 이 장인어른의 스타일이 뭐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건장할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생활 스타일 같고 제 생각에는 맞추다 보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즉각 얘기해도 될 것 같고 발 뭐 닦는 거 뭐 어렵진 않잖아요. 해주면 돼요. 기름 튀면 안 튀면 되고요. 썰으라 하면 썰으면 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대충 맞추면 되는 건데 그걸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박 그렇게 변호사님 말씀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저 이 보일러 안 튼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혼자 사시면 그렇게 사십니다. 그렇죠. 그냥 맞추면 됩니다. 어. 근데 극단적으로 나한테 뭐 위해를 가한다 이런 모르는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맞춰 볼까요? 아우 좋습니다.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장인이 상당히 까칠한데 발을 닦으려고 그러면 수건을 줘야지 걸레를 줬다? 이건 아닌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세대는 사위사랑은 장모가 아니고 사위사랑은 장인인데 이 장인 양반이 가장 중요한 거 잔소리. 이거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박 교수님 잔소리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렇죠. 잔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위 입장에서는 이혼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장인한테 약간 압박을 가하는 거잖아요. 저 같아도 이렇게 장인이 잔소리하게 되면은 당연히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혼은 안 하시더라도 장인 어른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불화를 풀어야 됩니다. 자 백다연 아나운서. 아니, 저는 동그라미를 했는데 사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바꾸고 싶어요? 네. 아.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도가 없어. 아나운서 대상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도망가지 말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아내분이랑 잘 사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동그라미를 들었는데 좀 그냥 아무튼 두 분 말씀 듣고 설득이 됐다. 네, 설득이 돼가지고 그냥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내분하고 다복하게 잘 지내시면서 적당할 때 좀 필요할 때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이초코님, 사위는 명절이랑 생신에만 만나세요라고 하셨고요. 도로시님, 아버님한테 신경을 좀 더 써주세요. 부모님이시잖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잡채님은 나를 아깝다고 생각한다 이건 좀이라고 하셨습니다.